안녕하십니까, 크라트입니다. 이번 촬영의 목적은 저번에 반국 투어 중에 이제 부산에 들렀던 네이버 블로그 서로 이웃 중에 한 명인 스파이크의 집에서 14인치 트리니트론 모니터로 건블렛을 플레이했는데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본인 앞에 직접 얘기했죠. 내가 분명히 20인치 일본 내수용 소니 TV를 들고 와서 내가 분명 특훈을 하겠다. 사실 특훈 안 했습니다. 어제 가져왔어요. 그러고서는 지금 아답터 꼽아놓고, 아답터라기보다는 변압기죠. 오늘 이제 퇴근하면서 변압기 사왔습니다. 그것도 220에서 110이 아니라 100V용 변압기를 사다 놓고 급히 이제 세팅을 해 놓고 이제 촬영합니다. 즉 게임 연습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게임기가 플스2이기에 뭐 게임 플레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TV가 DX29라고 해서 기본이 프로그레시브고 업스캔까지 지원하는, 어찌 보면 건콘2를 절반만 지원하는 TV였기 때문에 건슈팅을 거의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한가닥 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사실 15년 전이거든요. 그 좋은 결과 보여드리고자 한번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까짓 거 요렇게 한번 맞춰 가야죠. 이렇게 맞추다 보면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게임이 사실 원작은 94년도에 나왔어요. 이런 실수. 스타트. 아케이드 모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정은 초기 설정입니다. 라이프가 3개예요. 이 게임 너무너무 재밌어요. 94년도라고 하면은 세가에서 무엇이 나왔냐, 우리나라의 오락실에서 무엇이 유행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버처캅이 유행했었습니다. 1이에요. 그 당시 참 3D 그래픽이 대단했는데, 그 버처캅 1은 완전 그냥 가라앉아 버렸지만, 건블렛은 지금도 오락실에 가면은 때때로 좀 보입니다. 참 생명력이 길어요. 내년이면은 이 원작이 나온 지 20년이 됩니다. 그래도 재밌는 건 영원해요. 자, 일본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 룰. 각 스테이지의 미션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쏘아서는 안 되는 물건, 즉 맞추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맞추면 라이프가 하나 줄어듭니다. 기본 라이프는 3개예요. 쏘지 말 것, 예시 나옵니다. 폭탄, 민간인, 그 상대방 색깔의 표적. 스타트. 난이도는 초급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숙달이 되면 초급은 너무 껌이 돼버리고 상급도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기에 밑에 베리하드를 찍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안전빵을 한번 찍어 볼게요. 왼쪽 위부터 한 발도 빠뜨리지 말고 표적을 25개 이상 맞추어라. 38개 나옵니다. 이게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스파이크의 집에서 14인치 모니터로 플레이했을 때는 한 끗 차이로 저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20인치 정도 되면은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두 번째, 20마리 이상 잡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한 22이나 23마리만 나와요. 빠뜨리면 진짜 비기너라고 해도 그냥 죽는 수가 있습니다. 창문 바깥에 이렇게 아닌 듯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23은 아니고 24이었지만 여유가 그렇게 없어요. 아저씨를 지켜라 시리즈인데, 거기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구를 지키라는 겁니다. 파판 13에서 이런 드립이 있죠. 마모루를 마모룬다라고. 그거의 원조는 건담 시드
데스티니였어요. 그 애인이 참 싫어하죠. 얼마나 삶이 그냥 팍팍하면은 지켜준다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특화를 하겠어요. 특히 그 일본 애들의 그 특성인 미화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초급이 이게 간단합니다. 자, 다음 판. 흘러가는 건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확대하면 저런 거고, 6발, 만점은 600점. 갑니다. 첫 발을 쏘고 나서 이제 5차를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첫 발부터 잘 맞춰가지고 그나마 좋은 점수가 나왔네. 자, 이 차를 보면은 우리는 리치 레이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다고 우겨봅니다. 제 건코는 남코 순정입니다. 증거물. 바깥에 돌아다니는 닌자를 가장한 나무판이라고 해놓을게요. 42개. 근데 실제로 50개 이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50발 이상 쏴야 되기 때문에 저 가운데 있는 석등을 기준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50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판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참으로 쉬운 판입니다. 난이도에 관계없이 정말 쉽습니다. 가운데는 무조건 꽝이었고 가장자리 나온 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판, 아이고 이런, 그래놓고 놓치네. 역시 말한다고 집중이 흐트러지니까 이런 문제가. 자, 이게 베리아드일 줄이야.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로빈 훗을 생각해야 돼요. 자, 탄환을 한 발. 조금 생각해서 맞췄으니까 0.6에서 0.7초가 걸렸을 것 같아요. 아, 0.6이네. 그냥 화면에 뜨자마자 맞추면은 0.4는 나왔던 것 같은데 0.3 이하로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탈탁점을 아예 외워야 되거든요. 파악을 하고 맞추는 데는 최소 0.4초는 있어야 됩니다. 자, 무거운 거 맞출게요. 둘 다 똑같네. 아씨. 지켜라 시리즈가 아니라 마모룬다 시리즈. 짜증나죠? 이걸 보면은 예전에 남코가 시스템 2로 만들었던 탱크포스라는 게임이 생각나요. 배틀시티라는 패밀리 게임의 후속작이었죠. 무난하게 클리어 됐습니다. 다음 판 해골부터 잡을게요. 20마리. 전체 한 2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 이 녀석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그냥 무난합니다. 좀 폭탄이 더 나오냐 마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30마리가 나오네? 이건 진짜 몰랐네요. 자, 똑같은 동물을 맞춰라 라고 나오는데 8마리만 맞추면 되죠. 폭탄 찍지 말고 무제한이고. 근데 이 게임은 여기서 스코어를 올리기가 꼬운 수가 있어요.
맞는 거를 맞추고 나서 아닌 거를 맞추면은 그것도 나름 점수로 계산이 됩니다. 사실 맞는 것만 맞추라면은 정말 쉬워요. 라기보다도 꼭 색깔이 비슷한 게 있죠. 게임 만족시키기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지금 말을 하느라고 좀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보통 잘해야 10 아니면 11을 맞춥니다. 그 중에서 8이라고 하니 여유가 그렇게 없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스코어 어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맞는 걸 하나 맞추고 그리고 틀린 거를 더 맞춰야 됩니다. 10개. 둘, 셋, 넷, 딱 10개. 이렇게 시간 없을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을 하지 말걸. 자, 일단 좋은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24개라고 했는데 아마 40개 정도 맞출 겁니다. 40개대로 맞출 겁니다. 맞춘 대로 새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맞춰버리는 게 좋고, 그리고 폭탄도 없어지는 만큼 나옵니다. 저렇게 구석에 나오면은 게임이 몹시 쉽게 풀려요. 40개 때는 안 되네. 왜 이렇게 예측이 다 틀리지? 술 들어가서 그런가? 16개, 여유롭게 갑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날아가는 오리를 맞추겠다고 파란색을 맞춰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물론 저야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별일 없는데, 근데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 색깔을 맞추면은 그냥 쨍 하고 깨지는 게 아니라 폭탄이 터지는 이펙트가 나와요. 연락 황당하죠. 대머리 독수리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것도 마모룽다 시리즈. 이지인 경우에 참 쉽습니다. 연타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면 난이도가 좀 진행이 되면은 빰 나중에 하면은 연타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비기너 난이도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이 난이도는 좀 어려워요. 제대로 근데 이건 좀 집중해서 플레이할게요. 좀 말 안 하겠습니다. 한 방에 맞춰야 된다는데 한 발. 오케이. 사실은 여기서 좀 실패한 적이 많았거든요. 자, 노미스로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가 아니라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진행합니다. 그래놓고 라스트 스테이지라고 쓰여있네. 21발로 맞춰야 돼요. 좀 집중해서 플레이 할게요. 오케이! 퍼펙트! 진짜 이거 퍼펙트하기 힘든 건데, 게다가 한 발 미스를 했는데도 달성했습니다. 한 발 놓쳐서 3만 점이 못 넘어가네요. 자, 판정 나옵니다. 뭐 점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맨 위에 훌륭한 실력이다. 두 번째, 꽤나 하는군. 세 번째, 자네는 재능이 있다. 네 번째는 기본을 잊지 마라. 다섯 번째, 못하는 놈. 10초 안에 쓰라는 네이밍이에요. 일단 5글자를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런, 이게 아니야. 이상 크라트였습니다.